이제 그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경과 관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를 한 후에 이 환자의 몸의 컨디션이나 또 그 재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기적으로 그 통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유두암이라든지 여포암에서는 10년 혹은 20년이 지나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한 1, 2년 동안에는 매 1개월에서 3개월마다 그거는 이제 의사가 그 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달 오십시오, 2달 만에 오십시오, 석 달 만에 오십시오 이렇게 보통 1, 2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이 된 2, 3년 정도가 지나면 반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환자의 어떤 상태, 환자가 회복돼가는 상태 이런 걸 봐서 의사가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갑상선 전적 수술, 갑상선을 완전히 이제 두 개를 양쪽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전적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적 수술로 이제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의 기능이 이제 아주 저하된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제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보면 갑상선을 완전히 드러냈으니까 갑상선이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기능이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그 제거를 하고 나면 영원히 조금씩 일정량의 그 호르몬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그 호르몬제를 보충할 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방 기간에 맞춰서 통원이 필요하고요. 또 통원의 빈도라든지 검사 항목은 그 치료 내용이나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대체로 문진이라든지 이 문진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상태를 물어서 확인하는 진찰,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그 안색을 살피거나 몸의 상태를 살피는 걸 찰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그 환부 주위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는 걸 이제 촉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지만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 엑스레이 사진, CT, MRI, 그 다음에 신티그래피 이런 검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 갑상선의 그 기능의 저하를 방치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피로가 쉽게 오고 식욕이 없는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갑상선을 함께 그 적출한 경우에는 혈액 중에 그 칼슘 농도가 저하되고 수족의 마비 등의 이런 증상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증상의 유무 등도 그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그 증상의 확인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전이 및 그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림프액의 흐름이나 혈류, 즉 혈액의 흐름을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암이 증식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암을 그 수술로 전부 절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시점에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술한 시점에는 발견되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나서 전이 된 것을 발견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재발이라는 것은 치료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암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다시 그 수술한 그 경계선이라든지 그 가까운 곳에서 다시 암이 나타나는 것을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은 거의 제자리 그 주변에서 환부 주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전이는
완전히 다른 장기로 흘러가서 거기서 생기는 것을 전이라고 하지만 그 성질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갑상선 암에서는 원래 이제 암이 있던 그 갑상선이라든지 또 갑상선 부위죠. 부위라든지 또 그 주변의 림프절에서 이 국소 재발이 많고요. 폐와 뼈 그리고 간 등의 원격 이 장기로 이 전이되는 재발은 거의 드뭅니다. 주로 갑상선은 갑상선 부위에서 이 재발이 된다. 그러니까 전이라기보다는 재발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이나 재발이 생기면 바로 또 수술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의한 치료를 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잠시 그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이도 또 재발도 환자 개개인의 마다 그 병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병의 확산이라든지 또 전이 및 재발의 어떤 시기 또 지금까지의 어떤 치료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치료나 그 이후에 어떤 그 가료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케어의 방법을 정합니다. 진단이나 어떤 치료 방침을 보통 이제 그 진단한 후에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어떤 요런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보통 이제 이 건의를 하면 상당수의 그 환자들은 그냥 뭐 그 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때 이미 뭐 진단을 받는 순간에 어떤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 치료 방법을 본인이 좀 그 스터디를 해서 또 가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당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이 의사와 어떤 적극적으로 서로 치료 방법을 하는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의 환자들은 그냥 뭐 의사에게 다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치료 방법을 골라보는 환자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환자와 혹은 환자의 가족들이 그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납득을 한 후에 치료에 임하는 것이 적어도 환자가 갖는 심리적 그 만족감 같은 것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병의 상태를 이 환자 측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환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 자기의 병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1상대인 이 진단을 한 담당 의사와 충분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병기라든지 또 뭐 이 암의 어떤 그 모양, 이 성질 이런 걸 이제 조직형이라 그러는데 그런 지금 내게 생긴 암은 뭐 이 어떤 형태의 암이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내 병기는 정확하게 뭐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뭐 4기 ABC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그 병기를 확인해 가지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치료법이 다 그 병기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 암의 어떤 이 조직의 모양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납득한 후에 치료에 임한다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뭐냐 하면 한 병원에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사를 거쳐서 이제 보통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특히 일본 등에서는 환자에게 반드시 제2의 의견, 즉 second opinion이라는 다른 병원의 전문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검사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제1병원에서 그 한 모든 그 검사 자료들을 의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지참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첫째, 2번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거의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2번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 그 미심쩍은 점들이 환자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뿐더러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임할 수 있다. 그 외에 아주 작은 그 퍼센테이지의 오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사 의견이 2번째 의견에 의사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만일 의견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뭐 제3의 의견을 통해서 다시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번 전문의들로부터 이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뭐 미심쩍음이라든지 후회가 남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반드시 2번째 그 의견을 들어보시도록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 진단 전후에 어떤 그 본인의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의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설명을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일 그 문의를 한다면 과연 나는 잘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다시 해본다든지 또 그 자신에게 꼭 맞는 어떤 치료 어떤 선택지라든지 그 선택지의 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문의를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추천을 받은 그 치료법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자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의사에게 내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가. 또 치료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예정상 치료에는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뭐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 그 외에 증상에 따라서 상담이나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경우도 여부도 알아두고 또 언제라도 급할 때 연락이나 상담이 가능한 이 전화번호를 미리 물어서 알아두고 기록해 두는 것. 그 다음에 설명을 들을 때에는 가족이나 친구가 합석하는 쪽이 이해도 되고 또 안심이 되므로 그런 설명을 들을 때는 선생님 저는 지금 잘 못 들어도 기억이 안 나니까 반드시 저희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라든지 그 외에 또 진단이나 치료 등에 대해서 담당 주치 외에 다른 의사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럴 경우에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의사들은 세컨드 오피니언 즉 제2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거는 거의 어떤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의사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흔쾌히 자료를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점에서 너무 움츠리지 말고 반드시 이제 의사에게 알려둔다.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점에서는 좀 소홀했구나. 이런 걸 자기가 보고 내가 소홀한 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리 알아두고 하는 것이 치료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